김동영의 토익 단어 족보 시청 방법. 1. 토익 빈출 단어 50개를 보여드립니다. 2. 단어의 예문과 기출 포인트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3. 영상 마지막에 오늘 배운 단어의 예문과 기출 포인트를 복습합니다. 해크스 토익 기출복합 무료 mp3 들으면서 암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포인트 in light of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뭇을 고려하여 뭐뭐에 비춰. 제가 phrase 표현으로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전치사 구처럼 이해하시면 되고, 이 통째로 채우는 문제가 이미 토익에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growing demand, 증가하는 수요에 비추어서 이걸 고려하여 이것이 imperative. 근데 imperative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얘는 extremely important의 뜻을 가진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우리 그 뒤에 our manufacturing capacity, 우리 제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in light of, 통째로 뭐뭇을 고려하여 뭐뭐에 비추어. 꼭 기억해 주세요. largely 하면 얘가 부사로 주로 또는 대부분. 밑에 제가 준비한 예문 보도록 할게요. public reaction to the charity foundation, 자선 단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was largely positive, 주로 긍정적이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는 문장. 기출 표현을 쭉 뽑아보면 특징이 있어요. 우리 뭔가 이유나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주로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된 이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주로 뭐뭐 때문에 라는 얘기할 때 이 largely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largely due to, largely because of 이렇게도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due to 사이에 largely 채워졌던 문제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그리고 thanks to가 뭐뭐 덕택에, 이것도 뭔가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데 thanks largely to 형태로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be largely affected by 뭐뭐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영향 끼치는 요인 요소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할 때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profitable, 얘는 형용사로 수익성 있는 또는 이익이 나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동의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븐에서 동의어 표현이 시험에 나오니까. profitable, 이게 lucrative랑 같은 단어인데, 자, 준비한 예문 보도록 할게요. 베로니카의 greatest, 가장 큰 achievement 성취 업적은 was winning a profitable contract이라고 해서 수익성 있는 이익이 나는 그런 계약을, 근데 win 하는 건 이 win이 이기다 라는 거 말고도 뭔가 성취하다, 따내다 라고 할 때, 얻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약을 win 하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때 우리 win 요거 동의어 문제 출제한다. 그럼 최근에 나왔던 동의어 문제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을 힘들게 얻어내거나 따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secure라는 동사가 있어요. secure contract.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secure 동의어 문제를 obtain으로 출제했는데 obtain 대신에 win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그리고 반대로 지문에서 winner contract을 주고 win의 동의어 문제를 출제하면 여러분들은 obtain 또는 secure로 정답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performance 하면 이게 명사로 실적, 공연, 그 다음에 연주,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5회차는 최근 시험 데이터를 제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퍼포머랑 퍼포먼스 둘을 함께 준 문제도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데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일단 퍼포머는 가산명사로서 연기자, 공연자, 연주자,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진 명사고, 퍼포먼스는 실적, 공연, 연주, 연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 CEO가, 우리 attribute이라는 단어 자체가 A to B 구조를 취할 때 A는 B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사의 outstanding performance, 여기서 performance 뜻이 뭘까? 바로 실적이지. 회사의 뛰어난 실적, 바로 to the step이라고 해서 직원들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디렉터의 웰커밍 세레머니, 환영식이 되겠죠. 환영식은 included, 포함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거기 현악사중주에 의한 퍼포먼스, 여기서는 뭘까? 바로 현악사중주 이 표현이 나왔고 웰커밍 세레머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퍼포먼스는 실적이란 뜻이 아니라 그냥 연주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는 문장. urge 하면 얘가 뭐뭇을 강력히 권고하다, 촉구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 이 urge 동사는 특징이 무엇이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인데, 바로 목적어가 목적보 투부정사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다, 촉구하다의 표현입니다. 토익 시험은 바로 뒤에 목적어 다음 목적보 투부정사를 주고 urge 동사를 출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urge를 단수로 주고 목적어 다음에 빈칸을 줘서 문법적으로 투부정사 채우는 문제도 출제합니다.
beside 하면 이 beside는 전치사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 옆에 또는 어디 어디 곁에 라고 할 때 쓰고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beside는 next to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옆에. 간혹가다 이거를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beside는 어디 어디 옆에 전치사 표현이고 beside라는 표현이 있어요. 끝에 s가 붙는다. 그럼 이 beside는 부사로서 게다가 그리고 얘가 전치사 쓰임도 있는데 전치사 할 때는 뭐뭐 외에 라는 추가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 씁니다. 제가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형태로 한번 예문을 준비 한번 해봤는데 The museum, 미술관이 is besides next the city hall. 미술관이 city hall, 시청 옆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표현의 문장이 필요한데 바로 beside는 전치사로 the city hall을 목적으로 바로 취할 수 있으면서 얘가 어디 어디 옆에니까 정답 처리됩니다. 첫 번째 beside가 정답이고 beside는 여기서는 분명히 쓰임이 부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치사로 들어갔을 때 여기는 시청 외에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요. 그 다음 next도 마찬가지. next 단독은 형용사, 부사, 대명사 기능 가지고 있고 여기는 비동사의 바로 장소의 어떤 우리 목적어 시리오를 위치하는 전치사 표현이 필요한데 next가 아니라 next to까지 와야지 어디 어디 옆에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next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beside가 맞아요. comparatively 얘는 경쟁력 있게 경쟁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 표현입니다. 특히 comparatively 얘는요 경쟁력 있게 가격이 책정된 명사라고 해서 comparatively priced 명사, priced가 일종의 PP로서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명사를 꾸며줄 때 가격이 책정된 명사인데 그 앞에 경쟁력 있게 이걸 덩어리로 외워두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출제된다? 바로 priced 명사, 명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최근 시험에는 computers가 나왔는데 경쟁력 있게 가격이 책정된 computers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즉 priced 명사 앞에 comparatively 부사 채워준 문제로 어떤 기업이 제공합니다. range of 다양한 comparatively priced 경쟁력 있게 가격이 책정된 office supplies 사무용품들과 그 다음에 equipment 장비 그게 바로 경쟁력 있게 가격이 책정된 사무용품과 장비들 dedicated 중요합니다. 얘는 형용사로 전념하는 헌신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dedicating, dedicated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dedicated 고르셔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dedicating이라는 순수 형용사는 없습니다. ing 형태 그 순수 형용사는 없고 우리가 순수 형용사로 헌신적인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dedicated예요. 그래서 명사 앞에 꾸며준 자리에 헌신적인 의미 형용사가 자연스럽다. dedicated를 바로 고르시면 돼요. 회사는 the company는 awards 여기서 award가 동사로 쓰인 건데 상을 줍니다. 그리고 award가 대표적 사형식 동사 쓰임이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수여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 여기는 a prize 상을 가장 블랭크한 사원에게 준다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employee 앞에서 dedicating 나오면 뭐를 고른다? dedicated를 고르셔야 돼요. 주어 비동사 dedicated to 해서 뭐뭐에 전념하다 헌신하다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토익은 앞에서 비동사를 주고 뒤에 to를 준 상태에서 가운데 dedicated 채워준 문제도 꼭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디렉터가 바로 회사의 퍼블릭 이미지, 대중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improving, 개선시키는데 전념 헌신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is dedicated to를 사용한 문장이었어요. notice 넘어가도록 할게요. notice는 동사일 때 알아차리다 그리고 명사일 때 공지, 통지, 주목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notice는 동사일 때는요 보통 대절 형태랑 함께 많이 씁니다. 대절야를 알아차리다 알게 되다 그리고 명사일 때는 주목이란 의미보다는 토익에선 주로 공지, 통지란 의미로 출제하는데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until further notice 추후 통지 있을 때까지 여기서 until 채워준 문제 further 채워준 문제, notice 채워준 문제 다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얼마 전 통지, 공지라고 할 때 우리 기간 표현 다음에 apostrophe s를 붙이고 notice를 붙여주는데 대표적 예로 2주 전 공지라고 할 때 TOEIC notice 요 표현 씁니다. 여기서 notice 채워준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on short notice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예고 없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표현입니다. consent 하면 명사일 때 동의 또는 허락 그리고 동사일 때 동의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명사일 때 consent는 불가산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사일 때 consent는 자동사로서 보통은 consent to something 뭐뭐에 동의하다 그리고 consent to 부정사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이런 쓰임을 가진다는 거. 그럼 against 하면 전치사로 어디에 반대하여 뭔가에 맞서 그리고 어디에 기대어 라고 할 때 쓰는 편인데 vote against 하면 뭐뭐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다. 그리고 compete against는 뭐뭐에 맞서 경쟁하다. 그럼들 lean against가 뭐뭐에 기대다. 그러니까 lean도 기대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그냥 통으로 뭐뭐에 기대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닿아서 이렇게 기댈 때 그때 against라는 표현 씁니다. specifically 하면 이게 부사로서 분명히 명확하게 특별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도 있는데 파트 5에서는 주로 분명히 명확하게 특히 이 정도 의미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파트 6에서는 연결어 문제로 출제할 때 앞에 어떤 큰 내용을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 나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라고 할 때 이 specifically를 또 출제를 하거든요. 첫 번째 예문은 그 패키지 조건은 specifically 분명히 대절 예를 명시했습니다. 투숙객들이 호텔에 체류할 것을. 그 다음 두 번째 캠프그라운드가 야영지예요. around the lake 호수 주변의 야영지들은 are worth visiting 바로 방문할 가치가 있어요. specifically the Milligan site 여기는 뭐 호수 주변에 캠프그라운드가 막 있는데 특별히 밀리간 사이트가 그렇다라는 내용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 이 표현 또 쓴다라는 거. consider it 얘는요. 형용사로 사려 깊은 또는 배려하는. 토익은 considerable 그 다음에 consider it 두 개 구별 문제를 꾸준히 출제하는데 considerable 얘는 형용사로 상당한 그죠? 뭐 영영사전 데피니션 보면 large in size, amount or degree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근데 우리 consider it 하면 형용사로 사려 깊은 또는 남을 배려하는 이라고 할 때 쓰는데 예문 보도록 할게요. The president가 is very considerate 그 다음에 considerable to his employees라고 할 때 바로 사원들을 배려하고 사려 깊은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잖아. considerable 얘는 상당한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여기는 바로 considerate 정답 되겠습니다. contain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는데 contain은 포함하다, 방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이게 포함하다라고 할 때는 뭔가 어떤 내용이냐면 가방이나 상자 등이 뭔가를 담고 있다. 아니면 책이나 영화 등이 어떤 특정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분이나 영양소 등을 포함하다. 이럴 때 보통 contain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억제하다, 방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contain이 포함하다라는 뜻일 때는 동의어로 include가 있고 그 다음에 억제하다라고 할 때는 동의어로 컨트롤이 있습니다. The filing cabinet이 contains 바로 그 뒤에 우리 모든 인보이스 대금 청구서죠. 우리 대금 청구서들 사본들을 바로 그 캐비넷이 바로 담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때 contain은 바로 include의 의미로 사용된 문장입니다. grant는 동사일 때 승인하다. 그리고 명사일 때 얘가 보조금이란 뜻이 있는데 동사 grant는 승인하다라는 의미로 중요한 토익 포인트는 사형식 동사로 토익에 많이 출제된다는 거. The authorities 당국이 have refused 거절했습니다. To grant Mr. Song이 나오고 visa 이 뒤에 US 비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grant가 Mr. Song이라는 사람 목적어 그다음에 US 비자라는 사물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지금 두 개를 취하고 있어요. Mr. Song한테 미국 비자 이거를 승인해 주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명사 grant는 보조금이란 뜻을 말씀드렸는데 명사 grant 보조금의 동의어로 subsidy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 subsidy grant 동의어입니다. The research 팀이 연구팀이 바로 정부 보조금을 여기서 government grant가 여기서 grant가 명사거든요. 정부 보조금을 up to가 수치 표현 앞에 사용될 때는 얼마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4,000까지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Now that 이 now that도 정기토익에 이미 10번 이상 정답 처리된 표현인데 conjunction 접속사로 뭐뭐이므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표현입니다. 다니엘 존슨 씨가 비즈니스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즉 이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그의 주중 시간 이거를 in 보드룸스가 바로 이사회실이죠. 바로 전국에 있는 이사회실에서 보낸다. 그냥 결국 여러분들 컨설턴트니까 뭐 보드룸에 모여서 이제 그 기업체들 이렇게 고위직인 이 사람들하고 그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provisionally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provisional 얘가 형용사 잠정적인 일시적인 물론 저희 공부했던 단어 temporarily 그 단어가 물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맞아요. 토익에서는 provisionally 얘도 출제를 또 했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밑에 준비한 예문 보면 미스터 송이 잠정적으로 잡 오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decline이 이게 거절하다 뜻이 있거든요. 하락, 감소하다 뜻도 있지만 decline이 거절하다 뜻이 있는데 unspecified, 명확하지 않은 어떤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다. 그런 내용의 문장. 그러니까 잠정적으로는 일단 잠오프를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거절한 거야. identical, 얘는 동일한, 똑같은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인데 순수한 형용사 어휘 문제에 이렇게 단독으로도 나오지만 주로 nearly identical, 거의 똑같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토익에서 identical 앞에 nearly 문제도 출제하고 nearly 주고 identical 채워준 문제도 출제합니다. 그 마케팅 전략을 위한 두 개 제안서들이 feature, 주요 특징이 무엇이냐, different approaches, 다른 접근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을지라도 they look nearly identical, 바로 in terms of 뭐뭐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아 보인다 라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experiment는 명사 실험, 그리고 동사할 때 실험하다 표현인데 동사 experiment는 자동사입니다. 이게 자동사야. 그래서 우리 experiment는 바로 명사 목적을 못 취하고 experiment on 또는 in 또는 with처럼 전치사 요거 함께 쓰면서 뒤에 목적을 취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동사 포인트 꼭 기억해 두시고 startup experimented with, 더 스타트업이니까 신생업체예요. 그죠? 신생업체가 바로 다양한 그런 가격 측정 모델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to determine, 알아내기 위해서. determine은 이게 결정하다 뜻도 있고 뭐 알아내다 뜻도 있어요. the most effective strategy,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전략, 이거를 결정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가격 측정 모델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for maximizing, 바로 수입과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전략을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가격 측정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 네, experimented with 다음에 목적어 명사가 나온 건 experiment가 동사일 때 자동사라는 거. possess는 이게 가지다, 소유하다, 일종의 have 개념이에요. It is important to Mr. Han, Mr. Han 씨한테는 대절리아가 중요합니다. 바로 마케팅 직원들이 possess,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뒤에 모든 제품 라인에 바로 폭넓은 지식, 그리고 마케팅을 하려면 거기에 제품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의미로 지금 possess가 뭔가 가지다, 소유하다, 지식을 가지고 소유하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소유하고 이럴 때 우리 possess를 씁니다. on account of는 전치사 표현으로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인데 이 on account of랑 on account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on account of까지 쓰이면 이게 전치사구로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이고 on account 하면 전치사 on의 account 명사 결합했기 때문에 얘는 부사구예요. 그리고 어떨 때 쓰냐? 외상으로 또는 신용거래로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on account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urgently 하면 얘가 부사로서 긴급하게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거 얘기할 때 이 urgently란 표현 쓰거든요. several manufacturing plants, 우리 미드웨스트 중서부 지역에 있는 몇몇 그런 제조 공장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합니다. 지금 되게 막 급해요. skilled technicians라고 해서 능숙한 그런 어떤 기술자들을 긴급하게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 뒤에 스프링필드랑 렉싱턴 거기에서 생산 라인을 위한 능숙하고 숙련된 그런 기술자들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요 문장 urgently 기억해 두세요. 은근히 토익에 잘 출제됩니다. disruptive, 최근 시험에서 이 단어 되게 많이 틀렸었는데 이 disruptive 하면 얘는 지장을 주는 또는 방해하는 할 때 쓰는 표현인데 be disruptive to는 어디에 지장을 주는, 방해하는 표현처럼 전사 to랑 함께 쓴다는 거. 그러니까 disruptive 형용사는 보통 뒤에 to랑 함께 써서 어디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하거나 그럴 때 씁니다. 그리고 토익 시험에서 be disruptive 하고 be disrupted, 얘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할까요?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 올해 2024년에 또 재탕을 했어요. disrupted 얘는요, be disrupted by, 뭐뭐에 방해받는 이 표현처럼 전사 by랑 함께 쓰는 게 특징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데이터가 다 있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니까 분명히 저랑 함께 공부했던 표현들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리테일러, 또 토익에서 리테일러, 리테일 둘을 구별한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된 거 말고도 예전부터 나왔던 표현인데 리테일러 하면 얘는 소매업체 또는 소매상, 상점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리테일러라고 해요. 그다음에 리테일 자체는 the sale of goods in shops to customers라고 해서 고객들한테 매장에서 제품 판매하는 그 소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 두 개를 좀 구별합시다. 자, 밑에 예문 보면 the retailer is holding a clearance sale,
바로 여기 새로운 인벤토리 재고를 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make way가 자리를 이제 내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새로운 재고 요걸 채우기 위한 어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고 정리 세일을 실시한다. 어디가? 리테일이 이거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리테일러 매장이 바로 소매 업체 이 매장이 이런 세일을 실시한다. 그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리마인드는 상기시키다 라고 할 때 리마인드는 3, 4, 5 형식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리마인드 바로 뒤에는 somebody 사람이 먼저 와야 돼. 리마인드는 somebody 어떤 사람에게 of 또는 about something에 대해서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remind somebody 사람한테 대절 이하에 대해서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remind somebody 투부정사 5형식 구조로 somebody 사람이 투부정사일 것을 상기시키다. 요럴 때 씁니다. 핵심은 바로 뒤에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 미즈 윌리엄스가 미스터 존슨 씨한테 그의 런치 미팅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었다 라는 내용. 그래서 여기 바로 뒤에 미스터 존슨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of 이하에 상기시켜 준 내용이 something 형태로 나온 문장입니다. In observance of는 뭐뭇을 기념하여, 역시 제가 phrase로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역시 이것도 그냥 전치사 구처럼 생각하면 돼요. 라트버 스테이셔너리 이 문구점이 will be closed tomorrow. 내일 문을 닫게 될 거다.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holiday. 바로 국경일, 공휴일 이거를 기념하여. 토익 시험에서 되게 신기한 게 in observance of는 연속적으로 뒤에 holiday 이런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in observance of에서 이 observance 자체를 채우는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경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adequately 얘는 부사로서 적절히, 적절하게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직원들이 대절 이하를 확실히 합니다. 보장합니다. 글래스웨어가 이게 뭐냐면 유리 제품들이야, 그죠? 유리 제품 이게 적절하게 포장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 문장이에요. 인텐스는 뭐 극심한, 강렬한, 그 다음에 뭐 치열한 할 때 쓰는 표현인데 토익에 나왔던 예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intense sunlight 하면 강렬한 햇빛, 그 다음에 intense advertising campaign 바로 강렬한 어떤 광고 캠페인, 그 다음에 토익이 정말로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건 사실은 intens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 이 표현으로 여러 번 출제했는데 토익 시험 데이터를 보면 컴피티션 앞에 꾸며준 자리 intense, 그 다음 우리 컴피티션, 그러니까 최근에 2024년쯤 얘기를 하는 거야. 컴피티션 주어를 주고 컴피티션 경쟁이 뒤로 가서 has become intense, 네 치열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호 자리에 intense 주어 컴피티션하고 그리고 명사 컴피티션 꾸며준 앞자리에 intense 그렇게 많이 출제합니다. 자, 우리 intensely comparative 이것도 결국인데 이게 치열하게 경쟁적인,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치열한 경쟁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사를 달리하는 형태로도 응용 출제 많이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정리를 하셔야 돼요. specialize 하면 이게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뭐뭇을 전문으로 하다라고 할 때 specialize in,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니까 반드시 뒤에 전사 in이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 25년 전에 설립되었던 마케팅 에이전시, 그 뒤에 뭐 젠슨은 마이어가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 마케팅 에이전시가 specialize in 뭐뭇을 전문으로 하는데 in이야 보니까 디지털 브랜딩 전략들 이런 걸 전문으로 하다. specialize 자동사니까 반드시 in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꼭 해주세요. caution 하면 이게 명사할 때 신중, 주의, 경고, 동사할 때는 누구에게 주의를 하다 또는 경고하다라고 할 때 쓰는데 명사 caution 이게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exercise caution 또는 use cau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주의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caution 자리에 cautiously 부사랑 함께 나오는데 여러분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이건 표현 덩어리로 외우셔야 돼. 바로 exercise, use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exercise 다음에 막 부사 cautiously 막 고르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exercise caution 그리고 use caution 덩어리로 외우시고 바로 주의하다라는 표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contrary 얘는 명사 반대, 그 다음에 형용사로 반대되는 정반대의 뜻이 있는데 자 우리 on the contrary 얘가 여기서는 contrary가 앞에 더랑 함께 쓴 명사인데 어쨌든 on the contrary 하면 반대로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접속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contrary to는 이때 contrary는 형용사로서 뭐뭐는 반대로 라고 할 때 쓰는 편인데 형용사 contrary 얘가 뒤에 to랑 함께 어울려 쓰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켓 리서치 데이터가 그 뒤에 스미슨 애널리틱스라는 회사에 의해서 모아진 그런 마켓 우리 연구 우리 조사 자료가 contrary to 지금 반대됩니다. 그 뒤에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반대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우리 토익 시험은 보통 뒤에 to를 주고 contrary 형용사를 채우는 문제를 반복 출제해 왔다라는 거. orderly 하면 이게 질서 정연한 형용사인데 이거 아셔야 돼요. 명사에다가 ly 붙으면 품사 뭐가 된다? 형용사. 그래서 우리 명사 order는 물론 동사도 있지만 명사도 있거든. 명사에다가 ly 붙여서 얘는 형용사. 그리고 여러분들 orderly 하면 표현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질서 정연하게라고 할 때 in an orderly fashion 그리고 in an orderly manner. 그러니까 fashion하고 manner는 동의어로 바뀔 수 있어요.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사용된다. The audience는 요청받게 될 것이다. 바로 콘서트홀을 in an orderly fashion, 이때 fashion 대신에 매너도 쓸 수 있습니다. 질서 정연한 방식으로 콘서트홀을 떠나 것을 요청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문장. ongoing은 형용사로 계속 진행 중인이라고 할 때 쓰는 편인데 제가 준비한 예문 보면 진행 중인 어떤 도로공사가 딜레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래합니다. 그래서 통근자들이 대체 대안의 어떤 그런 길들을 찾아야 된다. 라는 문장입니다. 런치하면 이게 명사로 신제품 출시, 그 다음 우리 어떤 활동의 시작, 그리고 동사일 때 신제품 출시하다, 그 다음 우리 어떤 활동을 시작하다 라는 쓰임이 있는데 동의어 표현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unveil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제품 공개하다, 발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표현이 구동사로 roll ou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신제품 출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밑에 예문 보면 토야마라는 어떤 이 업체가 바로 affordable, 가격이 적절하고 저렴한 그런 미드레인지 중간 등급, 중간 단계 어떤 세단이 있죠. 요거를 출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speculation 하면 이게 추측 또는 투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speculation이란 단어 자체는 보통 토익에서 나올 때 widespread, 널리 퍼져 있는 또는 growing, 증가하는 어떤 speculation, 추측 이렇게 출제가 자주 된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제가 프레이즈 표현으로 정리했지만 얘도 그냥 접속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CEO로서의 그의 직책에서 다니엘 이 사람이 a sense of innovation, 혁신이란 어떤 그런 센스 감각을 바로 회사로 가지고 왔습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그가 바로 미래로부터 어떤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respectfully, 부사로서 정중하게, 공손하게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 respectful 이란 표현 자체가 형용사로 존경심을 보이는 또는 공손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형용사 표현에 respectful 그리고 respectable 좀 형태 비슷하잖아. 전부 다 respect에서 나온 표현인데 요거 형용사 의미 구별 문제도 토익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respective 하면 얘는 각각의 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고 근데 우리 respectable 하면 얘는 존경할 만한 또는 훌륭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respectively 얘가 각각이라는 뜻의 부사 표현인데 준비한 예문 보면 카메라랑 태블릿 컴퓨터가 코스트 비용이 얼마냐 225불 그리고 350불. 여러분들 이게 두 개 제품을 각각 비용 이렇게 나타낼 때 한 개의 센텐스로 이렇게 respectively를 쓰게 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각각 앞에서 순서대로 매칭시켜주면 돼요. 각각 225불 그리고 350불 비용이 든다라고 해서 respectively가 이렇게 쓰인 문장을 가지고 세번에서 우리 문제화시키면 결국 이렇게 순차적으로 매칭시키면 돼요. 카메라 가격은 앞에 언급된 225불 그리고 태블릿 컴퓨터의 가격은 350불. severe 하면 얘가 형용사로 심각한, 극심한 그리고 혹독한 또는 표정 등이 단호한 또는 엄격한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악천후란 표현으로 토익에서 계속 출제하는데 weather conditions 앞쪽으로 severe 이 표현을 출제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김에 severe 말고도 악천후 얘기할 때 뭐 inclement 그 다음에 adverse 그 다음에 unfavorable 이 표현도 함께 다 정리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severe 하면 혹독한 비평이라고 해서 criticism 이 단어 앞에서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 severe deficits 이 deficit 자체가 왜 surplus가 흑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반대편이 deficit이에요. 얘가 적자입니다. 적자. 아주 심한 그런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로 when there is a huge gap between exports and imports라고 해서 수출과 수입 사이에 큰 우리 갭이 있을 때 아주 심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뭐 무역 적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witness 하면 이게 명사일 때 목격자, 증인, 그리고 동사일 때는 범죄, 사고 등을 목격하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변화 등을 경험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최근 마켓 분석에서 analysis는
어널리시스의 복수 형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 최근 마켓 분석들에서 타이탄컵이라는 이 회사가 has witnessed, 바로 여러분들 여기 witness 하면 범죄나 사건 사고 현장에서 뭔가 목격하다 뜻 말고도 이렇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변화 등을 경험하다 겪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뭐 이윤이나 매출 수입 이런 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결국 중요한 변화로 봐서 그런 것들을 겪다라고 할 때 witness 쓰거든요. 그렇게 또 토익에 나왔었다고. 그래서 여기는 브랜드 로열티, 이 브랜드의 충성심, 충성도의 증가, 이 증가도 결국 중요한 변화거든.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response는 명사일 때 응답, 대답, 반응 이란 뜻을 가지는데 in response to가 뭐뭐에 응하여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보통 in response to에서 response 자리에 빈칸 뚫어놓고 이걸 채우는 문제가 계속 출제되거든. 되게 쉬운데 이런 거 2, 3초로 끝내면 되는 문제예요.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뜻을 해석하면 여러분들 다 맞춰요. 근데 뜻을 해석할 줄 알아도 표현 모르면 또 틀리는 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이 접속사랑 똑같은 표현으로 every time 또는 each time 조동사 쓰거든. 그래서 우리 정기토익에서 최근에 뒤에 빈칸 다음에 time을 주고 뒤에 주어 동사 따라붙는 즉 접속사적 기능이 필요한 자리였는데 거기에 each time에서 each를 채워줬던 문제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기프트 카드를 얻으세요. $50 가치의 기프트 카드를 얻으세요. Whenever you buy, 당신이 게이밍 콘솔을 알렉스 일렉트로닉스 슈퍼스토어에서 구매할 때마다 $50 가치의 기프트 카드를 받으세요. 얻으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ntentionally, 부사로서 고의로 의도적으로 할 때 쓰는 표현인데 물론 동의어 표현도 있습니다. 동의어 표현으로 뭐 deliberately 또는 뭐 on purpose 이럴 때 우리 고의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준비한 예문은요. 분기 리뷰 동안에 operations 운영 이런 것들을 to streamline 간소화하기 위해서 extensive audit process 아주 폭넓은 그런 감사 과정이 의도적으로 생략되었습니다. 뭔가 간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빠진 거야. 바로 회사 어젠더로부터 회사 어떤 어젠다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오디트 프로세스가 의도적으로 빠졌다. 생략되었다. 그런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볼게요. 크리에이티브는 형용사로 창의적인 또는 독창적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 예문 보면 미스터 버먼트 씨가 came up with a creative idea 창의적인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come up with가 뭔가 생각해냈다. 그죠? 그래서 came up with 생각해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도 중요한 게 크리에이티브는 8세븐에서 동의어 문제로 오리지널하고 문제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컴피티션 무슨 대회가 있는데 그 작품 제출한 작품 자체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이게 만약에 지문에 언급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오리지널 그리고 오리지널이 지문에 언급되어 있다 그러면 동의어 문제로 크리에이티브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recognize 동사는 뭔가 알아보다 그다음 우리 인정하다 그리고 표창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단어인데 첫 번째 문은 미스터 정이 바로 문제를 take someone or something seriously 라는 표현이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성 이런 걸 알아보았다 라는 내용의 문장입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예문은 many alternative medicines라고 해서 많은 대체 의학들이 뒤로 가서 유효한 트리트먼트 바로 요거 유효한 어떤 치료법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선 인정하다라는 의미로 recognize. 그리고 세 번째 예문은 실제 토익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recognize 쓰임인데 지난달 우리 회사 뱅킷 연회에서 12명의 사원들이 포야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서 근무를 한 것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표창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즉 recognize가 누군가인데 뭐뭐 한 것 때문에 표창하거나 그럴 때 recognize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 for ing 형태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주로 내세우고 be recognized for ing 형태로 문제가 이미 여러 번 출제되었어요. addition 얘는 명사할 때 추가 일반적 추가라는 뜻 말고도 사람한테 어떤 팀이나 어떤 회사에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때 그때 우리 그 추가 인력의 그런 개념으로도 addition을 꾸준히 또 출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addition 하면 또 중요한 편이 in addition 접속부사로 게다가 그리고 in addition to 하면 전치사구로 뭐뭐 외에도 이렇게 많이 또 사용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in addition to까지 와야지 전치사 기능을 가지고 in addition만 쓰게 되면 게다가 라는 뜻의 접속부사 부사 표현입니다. strategically 얘는 전략적으로 라는 뜻을 가진 부사 표현인데 토익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략적으로 배치하다
바로 place 동사랑 거의 함께 출제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추가적인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 전략적으로 바로 피크 아워스, 이 피크 아워 요거 동안에 우리 스토어 매장 전체 곳곳에 바로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suitable, 얘는 형용사로 적합한 또는 알맞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be suitable for 명사 기억하세요. 올해 시험에서 6에서 바로 뒤에 전사 for를 채워준 문제 출제했는데 be suitable for 명사예요. 뭐뭐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be suitable to 부정사 형태도 씁니다. 뭐뭐하기에 적합하다. generously 하면 부사로서 관대하게, 넉넉하게, 후하게 라고 할 때 쓰는데 generously offer to 부정사가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서 offer to 부정사 앞에 generously 정답 문제 또 2번이나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대하게 뭐하는 것을 제안하다 라고 해서 이걸 덩어리로 알고 계시면 바로 맞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generously가 donate랑도 함께 많이 써요. 넉넉하게 뭔가 기부하고, 그죠? 기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deliver 하면 이게 배달하다, 연설하다 또는 뭐 제공하다 뜻이 있는데 준비한 예문 보면 모든 패키지들이 바로 다음날 오전까지 여기는 배달된다 라는 내용의 문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은 프레지던트 사장이 delivered an address 하면 여기는 국제 금융 위기에 대해서 이건 연설하다 표현이죠. 그러니까 뒤에 address 자체가 뭐 또 연설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deliver an address 하면 이게 연설하다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deliver 하면 배달하다 뜻 말고도 연설하다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제공하다 뜻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alternative, 얘는 대안, 대체, 명사, 그리고 형용사 할 때 뭐 대안의, 대신의 그럴 때 쓰는 표현인데, 자, 우리 명사 alternative는 주로 전사 to랑 함께 쓰는 것도 특징입니다. 준비한 예문 볼까요? 직장으로 우리 출근할 때 걸어서 출근하는 걸 고려하세요. 뒤에 드라이빙, 운전에 대한 어떤 건강한 대안으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flight cancellation, 우리 비행편 취소 때문에 사무엘 씨가 바로 대체 항공사 이걸로 비행을 해야만 했다. 네, 이걸 타야만 했다. 그런 내용의 문장이었습니다. 드디어 김동영의 토익 단어 족보 끝이 났습니다. 첫 영상부터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단어 모두 정말 최근 시험에 출제된 단어들이고 또 출제될 단어들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꼭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토익 졸업 파이팅! 안녕!